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됐지요. 그런데 YTN이 당시에 리허설 영상하고 본 영상을 비교해서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건 악의적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자 문책까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 발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은 YTN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성철 소장. 네. 그러니까 YTN이 그 영상을 쓴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데 이것은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라 예.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허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영상이 마치 사전 각본을 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좀 문제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그러면은 YTN이 어떤 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사전 준비 작업이 없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 영상을 보면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나와 있고 국민 대표로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질문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대역을 맡은 사람도 거의 대통령이 말한 얘기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YTN 돌발 영상이 준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힌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행사기 때문에 한번 행사를 쭉 스크린하고 전반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보는 차원의 리허설이지 이것이 그냥 국민 대표 이런 질문하고 장관은 이런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짜고 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없는 영상을 그렇게 조작한 거 아니고 있는 영상을 갖다가 비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YTN 쪽에서도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사용하게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돌발 영상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예. 이거는 그냥 사전 리허설 그러니까 KBS가 이거를 예. 촬영을 해가지고 각 방송사에다가 이제 송출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국이 그거를 보고 엠바고 같은 게 안 걸려 있으니까 이거 공식적인 영상인가 보다 우리 사용해야지라고 보도국을 제외하고 그냥 제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YTN 쪽에서도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시인하고 영상물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봤거든요. 예. 봤는데 뭐 설명은 장성철 소장이 잘 하셨고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이 자료를 썼다라는 거 하나 말고는 사실관계는 그 대통령실 이렇게 막 난리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명처럼 보도국에서 엠바고 걸려 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허가받지 않는 영상이라는 게 확인돼서 모르겠는데 이게 제작국이 따로 보고 나서 이거 좋은 소재네 하고 만든 건데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국민 앞에 뭐 국회에서 는 안 떨리는데 국민 앞에 나오니까 처음 나오니까 떨리네요 했는데 사전 연습했고 또 대통령 대역이 와서 말하는 게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미 좀 준비되어 있는 말을 하고 장관들이 다 준비된 이런 것들이 보여줘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했구나라는 건데 이걸 그렇게 막 대통령실도 막 뭐 펄쩍 뛸 정도로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닌 것에 대한 건 좀 뭔가 가인 반응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YTN도 이런 허가받지 않은 영상을 쓴 거는 문제겠지만 그 외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대통령의 언론관, 최근의 언론을 대하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군기잡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벌써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대환선님 YTN도 전용기 타기 글렀네 쯧쯧. 도로시 망토님도 이제 비행기 다 탔네 YTN 뭐 이러는데. 네 윤경 의원. 정말 우리 청취자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준이 높으세요. 바로죠 바로. 네. 예. 우리 위에 촌철살인, 계시니까. 촌철살인. 예. 근데 YTN이 이렇게 이제 돌발 영상 때문에 지적을 받았지만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그 전부터 계속 MBC 다면 YTN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민영화라는 게 어떤 페널티 영어로 벌을 주는 수단인 것 같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YTN은 실제로 기재부를 동원해가지고 갖고 있는 공공기관 지분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는 YTN의 문제도 있고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 뭐냐? YTN은요. 이제 저널리즘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내에서 기사든 프로그램이든 나갈 때 내부에서 걸러지는 역할. 근데 지금 아까 김두호 소장님 표현 중에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이 아니라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니 허가받은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뭐 모든 언론사가 다 예. 허가받고 써야만 되는 것 같이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까 장성철 소장의 설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보도국과 제작국이 서로 따로따로 놀았다. 그건 원래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창피한 거예요. 그건 미디어 내에서 어찌됐든 게이트키핑은 그 미디어의 이름 하에 내부의 완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기에서 YTN은 허점을 보였다 이거고요. 예. 대통령실은 아까 과잉 반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형적인 악마화의 수법입니다. 수법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정치권에 뛰어들고 나서 저지른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 연설에 이제 악마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해요. 이 악마화라는 게 뭐냐? 제3자든 자기의 상대든 집중적인 맹목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BC에 이어서 YTN을 그 대상으로 삼은 걸로 보여요. 이건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정말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걸 예. 키우게 되는 판이 뒤지면 되겠고 아마 계속 이제 만지면 만질수록 이 건은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송금준 네. YTN이 자체적으로 책임자 문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잘못을 YTN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리허설 영상, 테스트 영상인데 그걸 이제 본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 이해 당사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YTN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도의 취지 자체가 보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이번 그 행사 자체가 사전 각본 없이 준비 없이 직접 바로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돌발 영상의 형식이었지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저는 본질적인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국에서 사전 영상, 리허설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 외부에 홍보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드러났다. 그것도 대통령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영상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 맞느냐. 그럼 그걸 사용했다고 그래서 내부 징계까지 요구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바람직한 것이냐. 좀 약간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리허설을 하기는 한 거죠. 장성철 소장.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걸 찍은 거죠. 네. 그걸 못 쓰나요? 근데 이제 열받고 화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저는 열받고 화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사전 각본 없이 했는데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질문 받고 대답하는 이렇게 사전 각본 없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그 돌발 영상을 보면 사전 각본이 있었구나. 다 있었던 짜고 거 아니에요? 있구나. 그렇게 이미지를 주려고 아니 한 것에 리허설하고 되게 화가 실제가 나는 거거든요. 같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의 흐름을 쭉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패널들 다 모아. 아, 그것도 같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한다니까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근사하게 짠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기분 나빴다 이건가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견제받고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굳이 또 뭐 법적 대응하겠다까지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MBC, YTN 일단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뭐를 해도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죠. 나이지리아인가요? 그 대통령이 수단, 남수단. 남수단 네.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소변을 그러니까 그게 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병이라고 그러대요. 예, 그분이 앓고 있는 병. 요로 실금인가 뭐. 그래서 이렇게 흘렀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모르고 찍었는데 그 찍은 방송국 직원들이 실종되고 한 사람은 또 극단 선택한 채로 발견되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참 그런 어마어마 무심한 그런 나라도 있어요 아직도. 이번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소통을 확실하게 하고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게 현장에서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100분이라는 것을 넘어서 150분 넘게 했다 이런 걸 이제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이제 깨지니까 진짜 버럭 칼을 내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윤석열식 뭐 리더십이랄까요? 윤석열식 이런 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느낌이고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YTN은 확실하게 민영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YTN 민영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오버했을까 아니면 밑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요. 대언론 관계에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도 계속 키우거든요. 자신들이 예민하게 굴어서. 근데 사실 개방하지 않는 나라, 언론의 비판이 살아있지 않는 나라가 잘 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왜 과거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확인되겠습니까? 뭐 미로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 정치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고 이제 대통령 한 지 뭐 1년도 안 됐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러면 뭐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넉넉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배워가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면 국민들이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동안에 수십 년 정치해왔던 정치구단 대통령보다 더 잘 이렇게 해내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언론과의 굉장히 안 좋은 관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긴장 관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항상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는 것도 스스로 좀 밝히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현안들, 어젠다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판을 받았어도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현 시점에서 너무 예민하고 본인이 좀이라도 잘못된 거에 대한 약간의 검사 시절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무오류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체와 관련된 거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악의적 편집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악의라는 거를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 공직자나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의 비판이 악의를 가졌느냐 아니냐는 피해를 입은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라라는 게 1964년에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액츄얼 멀리스 룰이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이 미디어를 그런 거로부터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연원을 따지면 뭐 마틴 루터 킹 관련한 어느 시위에
알라바마의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요. 그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의 시민단체가 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경찰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비롯된 건데 이게 1964년에 연방대법원이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언론 매체가 아무리 잘못된 사실이 아닌 소재를 가지고 보도를 했더라도 그걸 일부러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걸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악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아마 법조인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미 1964년에 미국에서는 확립된 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하여튼 언론과 부딪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럼요. 언론하고 부딪히는 것. 뭐 언론이 세서가 아니고 언론은 창구잖아요. 네. 근데 창을 닫으면 캄캄하죠. 네. 자, 다른 논란 한번 짚어보지요.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현장을 갔다고 이제 본인이 알리고 그랬습니다. 의사죠. 신현영 의원도.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갈 때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를 태우는 차량을 닥터카라고 부르나 봐요. 그 차량을 중간에 타고 현장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자 범죄 행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가는데 명지병원에서 출발하는 차가 가는 길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들렀다 갔으면 좋겠다.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튼 타고 갔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몇십 분 더 걸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갑질을 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은 오히려 그 팀이 같이 움직이는 게 현장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것도 국정조사 자기가 위원인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계속되면은 부담이 가니까 일단 오늘 조사위원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너네들은 가보기라도 했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걸 가지고 정쟁의 거리로 삼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지. 김두수 소장. 신현영 의원이 중간에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같이 가자라고 했다면 그거는 부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다면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 신현영 의원은 이 자격증을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팀원 구성이 같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지가 고양시 화정인데요. 그 화정 명지대에서 54분이 걸렸는데 당일 고양시 일산팀은 48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6분 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건 뭐냐면 분당은 25분인가 걸렸는데 이게 신현영 의원 때문에 늦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일산 쪽에서 올 때 교통 상황과 이 분당이나 이쪽에 올 교통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비판한 것.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아주 준비된 반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조위원이라는 걸 딱 노려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부당한 공격이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런 것에 훈련받은 의사와 아닌 사람의 차이도 많고 그리고 이미 그때 갔을 때 이미 도착했을 때가 1시가 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응급조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걸어서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공격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현영 의원이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면 나 국정위원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정도 된 건데 아주 의도된 공격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현영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닥터카라든지 디맷이 운영하는 지침에 보면은 의사를 집에 가서 데려서 간다라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냥 닥터카는 먼저 출발하고
만약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도 다른 교통수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규정상 있기 때문에 만약 신현영 의원이 가는 길이잖아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아니면은 닥터카를 운영하는 쪽에서 가는 길인데 좀 모시고 갈까요? 라고 했더라도 아니야 현장 상황이 급하니까 먼저 가 나는 따로 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옳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한 행동 하나 더가 뭐냐면 그 닥터카의 남편도 태웠어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남편이 신현영 의원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 날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나는 가서 이렇게 활동했어요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거는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난 현장에 가서 정말 그렇게 위중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현장을 자신의 의정 활동의 홍보에 이용을 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뭐 비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하고 이 이제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 국조특위의 가동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실이 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스스로 이거는 굉장히 반성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서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것이다.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는데 그럴 만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아까 뭐 저 반박하는 저 논리 중에 당신들은 가보기라도 했냐? 저는 그 뭐 묻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묻은 그 비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건 이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조특위 가지고 여러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판인데 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금 아쉬움 중에 하나는 국정조사를 45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벌써 지금 한 3주 20일 남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중에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아니야 그 기간 중에 자료 조사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되고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정말 국정조사는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도 저는 45일이 만기가 다 돼서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조금 더 연장해서 국회의 시선으로 왜 행정력이 발동이 안 됐는가를 꼭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짧게. 예. 일단 남편이 탔는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구급차하고 닥터카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우기 위해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대로변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걸 탔다고 집이나 그러고. 집 근처나 똑같죠. 그래도 뛰어나가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집을 모시러 온 건 다르죠. 예,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오늘 상품 선물 드릴 분들 전고체 배터리님 그리고 대환선님 도로시 망또님 내용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